번화한 도심 외곽 한옥의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회장님 댁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어. 회장님은 사업상의 이유로 급하게 출장을 떠나셨고 어린 도련님과 아가씨들은 시골 외가로 피서를 떠난 참이었지. 넓디 넓은 이 집에 사모님 홀로 남겨지니 괜스레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후텁지근하게 달아오르는 듯했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찰나 저 멀리 행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내 안채 마당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지. 사모님 계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이 밤에 들으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회장님 댁 전용 운전기사 민수였지. 문을 열어보니 민수는 말끔한 제복 차림으로 엉거주춤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회장님이 급히 놓고 가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 회장님께서 이거 급히 마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밤늦게 송구합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었어. 그의 불쑥 찾아온 방문에 꽤나 당황했지만 평소 회장님을 깍듯이 모시며 집안의 굳은 일도 마다치 않던 민수였기에 사모님은 내심 경계를 조금 내려놓았어. 그래. 고생이 많네. 거기 잠시 놓고 가게. 사모님은 서류 가방을 받아들여 서한 위에 놓으며 그리 말했지만 민수는 쉬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마루 끝에 서서 멀뚱히 눈을 굴리고 있었지.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라도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할 말이라도 있는 건지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어. 사모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후텁지근한 여름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 회장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도 없는 집에 홀로 있으려니 이 묘한 열기와 불안감이 사모님을 조여오는 듯 했지. 이럴 바에야 시원하게 씻어버릴까? 사모님은 작은 욕실로 향했고 문을 닫으며 달그락 소리를 내어 빗장을 걸었어. 입었던 무명 저고리를 벗어 옆에 걸쳐두고 욕조에 받아둔 냉수로 몸을 적셨지. 시원한 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답답했던 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욕실 안에는 오직 물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어. 그러나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스쳐갔을 때 사모님은 물소리를 뚫고 스며드는 그의 숨결을 놓치지 못했어. 문은 분명 내가 직접 빗장을 걸었는데 믿을 수 없었지. 그런데 사모님의 몸이 아닌 공기가 먼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 사모님. 익숙한 그러나 욕실 안에 울리니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사모님은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한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피부를 스쳤지.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저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은 뒤로 물러서고 사모님은 욕조 위 거울을 마주하며 굳어버렸어. 후텁지근한 수증기로 가득 찬 욕실. 거울에는 사모님이 있었고 그의 눈은 젖은 등줄기를 타고 허리로 그리고 무명 치마 아래 숨겨진 허벅지로 천천히 내려갔어. 다음은 그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눈빛뿐인데 그 열기는 피부에 번졌고 심장은 물소리보다 먼저 뛰기 시작했어. 그는 사모님 뒤에 조용히 섰고 욕조에 부서지는 물줄기 너머로 그의 숨결이 어깨를 감쌌어. 사모님은 눈을 감았지만 피부 위로 흐르는 건 물만이 아니었어. 그의 손끝은 허리에 머물러 무명 치마의 주름 자락을 살짝 움켜쥐었고 마치 허락을 구하듯 그곳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지. 사모님은 말없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선을 조용히 비켜 세웠어.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무언의 대답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그 선을 넘어왔지. 무명 치마는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고 욕조의 물줄기 사이 사모님의 피부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그의 손이 등 위로 올라오더니 척추를 따라 목덜미로 향했고 그 입술은 뜨거운 물방울처럼 사모님을 천천히 적시기 시작했어. 혀끝은 귀 뒤를 핥듯이 스쳤고 그 숨결이 닿을 때마다 심장은 몸에 걸친 것 하나 없이 고동쳤지. 그의 손바닥이 가슴을 감싸앉아 젖은 봉우리가 한층 더 딱딱해졌고 입술이 그곳에 닿는 순간 사모님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혔어. 그와 사모님의 몸이 완벽히 밀착됐고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 미묘한 숨소리들이 새어나왔어. 그의 손은 배 위에서 원을 그리다 아랫배로 그리고 서서히 두 다리 사이로 깊게 내려갔어. 그곳은 이미 젖어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로 사모님의 중심을 천천히 눌렀지.
턱 막히는 그 감각에 사모님은 욕조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등줄기를 타고 전류처럼 퍼진 감각에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어.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민수의 물음이었지만 사모님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 그저 눈을 감고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여 그의 손이 닿기 더 쉬운 자세를 만들었지.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스쳐오르자 사모님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 민수는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만 단지 그의 손길이 머문다는 그 감각만으로도 온몸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민수의 입술이 다시 사모님의 어깨를 훑었고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살결 위를 탐색하듯 움직였어.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모님은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아랫배에서 요동치고 있었지. 욕조 아래 그의 입술이 사모님의 목을 지나 턱 끝을 훑을 때 사모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의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주는 듯 자세를 열어주었어. 그 밤 사모님은 냉수로 씻겨 내려가기보다 그의 손과 입술이 전하는 새로운 감각에 온전히 젖어들고 싶었지. 물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욕실 안 수증기 사이에서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어. 사모님의 젖은 몸을 감싸 안고 있던 민수의 숨결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뿐. 사모님은 흐트러진 정신을 애써 부여잡고 수건을 찾으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 수건보다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위험한 체온이었지. 나가시죠. 감기 드십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분명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사모님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수건으로 흐트러진 몸을 감싸고 서둘러 욕실을 나왔지. 하지만 문을 닫는 그 순간 등 뒤로 전해지는 민수의 시선이 마치 강한 끈처럼 사모님을 붙잡는 듯 했어. 차가운 거실 공기가 맨 피부에 닿았지만 사모님의 피부는 여전히 민수의 뜨거웠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듯 후끈거렸어.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툭툭 흘러내릴 때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있는 민수를 흘끗 바라보았어. 민수 역시 사모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눈이 다시 마주친 그 순간 말없이 교환된 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어. 그것은 깊고도 강렬한 서로를 향한 은밀한 갈망이었지. 사모님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하지만 손끝은 문고리에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고 몸 안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 침대 위에 앉아 수건을 벗으며 사모님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지. 젖은 머리카락, 발갛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민수에게 안겼던 흔적이 아직도 피부 위에 남아있는 듯 했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얇은 무명 티셔츠를 집어들었고 마치 피난처를 찾듯 그 위에 몸을 감쌌어. 하지만 그 얇은 천 아래 사모님의 감각은 아직도 아득하게 살아있었지. 똑똑.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에 사모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 사모님, 수건이 하나 더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다시 사모님에게 닿고 싶은 묻어두었던 바람이 실려있는 듯 했어.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민수는 문턱에 선 채 깨끗하게 접힌 수건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지. 어두운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오직 그들의 눈빛만이 진동하고 있었어.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그의 셔츠 소매에 스며들었고 그의 눈은 사모님의 가슴 언저리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사모님은 숨을 참으며 수건을 받았고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심장 아래에서 뜨거운 전율이 일었다. 사모님, 그때 멈췄어야 했나요? 그는 나지막이 물었고 사모님은 말없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방 안으로 그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먼저 그의 손이 사모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몸과 몸은 다시 하나의 뜨거운 열기로 부딪혔다. 얇은 무명 티셔츠 너머로 그의 손바닥이 사모님의 등을 부드럽게 훑었고 사모님은 목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숨결을 맡겼다. 그 입술이 닿자마자 사모님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깊고 뜨거운 숨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천천히 사모님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사모님의 다리 사이로 들어와 그녀를 더욱 자신에게 밀착시켰다. 그의 입술이 사모님의 가슴 위를 스칠 때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깊은 감각을 깨우는 의도임을 사모님은 알 수 있었다. 사모님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 채 숨을 삼켰다. 그는 사모님의 손을 잡아 자신의 뜨거운 체온 가까이 이끌었다. 사모님은 더는 피할 이유도 피할 의지도 없었다. 그를 원했고 그의 온기 안에서 자신이 녹아내리길 바랐다. 그의 몸이 사모님을 부드럽게 덮어왔고 사모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몸을 열어 그를 더욱 가까이 받아들였다. 얇은 티셔츠는 젖은 피부 위에서 더 이상 사모님을 감춰주지 못했다. 그의 손은 그 얇은 천을 가로질러 사모님의 여린 가슴 언저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사모님을 어루만질 때 사모님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뒤로 젖혔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은 더는 감출 수 없는 속마음의 고백이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사모님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그의 손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사모님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벌려 그 안에 무릎을 밀어 넣었고 사모님은 그 위에서 몸을 비틀며 점점 더 그에게 자신을 맡겼다. 그의 입술은 목선을 훑어 가슴 아래까지 내려왔고 사모님은 눈을 감은 채 그 열기 속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의 혀끝이 사모님의 가장 여린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사모님은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온몸을 떨었다. 그의 손이 사모님의 옷깃 아래로 내려오자 사모님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오므렸지만 그는 입술로 사모님의 배를 부드럽게 누르며 다시 그 다리를 열어놓았다. 말만 멈추라고 하지 마세요. 몸은 분명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사모님은 말 대신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이 사모님의 옷 안으로 들어와 여린 살결을 어루만질 때 뜨거운 감촉이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사모님의 몸속 깊은 곳을 향해 들어오자 사모님은 턱을 젖히며 속으로 흐느끼는 소리를 삼켰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감각을 조절했고 사모님은 이미 온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금 더 깊이. 사모님은 결국 입을 열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숨을 삼키며 더욱 깊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물처럼 퍼져나가는 황홀한 감각 속에서 사모님은 허리를 위로 밀어 올렸고 그는 다른 손으로 사모님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움켜쥐며 그녀를 고정시켰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사모님의 몸을 삼킬 듯 바라보는 그 순간 사모님은 더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이 뜨거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사모님을 천천히 침대에 눕히고 입술을 다시 사모님의 입술에 가져왔다. 그 입술은 부드럽고 그러나 강하게 사모님의 입안을 파고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혀를 얽히게 하며 침묵 속에서 숨을 섞어갔다. 그 밤 회장님의 이름은 잊혔고 오직 민수만이 사모님의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사모님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죄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생생한 감각으로 사모님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는 사모님을 부드럽게 눕혔고 사모님의 머리맡 베개에는 젖은 머리카락이 파묻혔다. 사모님은 그의 체온을 이불처럼 덮은 채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를 초대했다. 그의 손이 사모님의 무릎을 쓸며 올라왔고 그 시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모님에게 향했다. 그는 사모님의 얇은 속옷끈을 살짝 당겨 고개를 숙여 입술로 그 끝을 물었다. 한 치씩 밀려 올라오는 전율에 사모님은 등줄기를 세우며 숨을 삼켰다. 그의 혀는 허벅지 안쪽을 훑었고 사모님은 베개를 껴안은 채 떨리는 숨결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입술이 사모님의 가장 은밀한 곳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숨결만으로도 사모님을 미칠 듯 자극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느끼기만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사모님을 더 뜨겁게 달궜다. 그는 사모님을 탐하듯 천천히 혀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혀끝이 가장 민감한 곳을 훑자 사모님은 두 다리를 그의 어깨에 감으며 몸을 떨었다. 그는 손가락을 함께 움직이며 혀와 손을 동시에 사모님의 안으로 밀어넣었고 사모님은 비명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고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침대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숨소리와 함께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허리로 올라와 사모님을 더 끌어당기자 사모님은 허리를 들며 그의 입술에 더욱 몸을 맡겼다.
더 이상은 멈출 수 없겠어요. 그는 낮게 속삭였고 사모님은 그 말이 오히려 더 자신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입술을 떼고 일어났고 셔츠 단추를 풀며 사모님 눈앞에서 천천히 상반신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가슴 위로 떨어지는 땀이 욕망의 윤기를 더한 듯 반짝였다. 그는 사모님의 다리를 다시 벌리고 자신의 몸을 사모님의 피부에 천천히 밀착시켰다. 사모님은 숨을 참으며 허리를 올렸고 그는 그 찰나의 틈으로 자신을 사모님 안에 밀어넣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사모님은 대답 대신 허벅지를 조이며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가 완전히 들어왔을 때 사모님은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고 한순간 모든 감각이 폭발하듯 터졌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고 그 리듬은 점점 빨라지고 깊어졌다. 사모님은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목을 젖히고 몸을 맡겼다. 두 팔은 그의 등에 감겨 흠집을 내듯 손톱이 파고들었고 사모님은 그의 숨결에 맞춰 자신의 깊이를 하나씩 열어갔다. 그 순간 사모님은 회장님도 도덕도 세상의 규칙도 모두 잊었다. 오직 민수의 움직임, 그의 땀, 그의 뜨거운 중심만이 사모님을 살게 했다. 사모님은 그 안에서 숨도 이름도 죄책감도 모두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사모님 위에서 마지막 떨림을 멈췄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숨결을 베개 위로 흘려보냈다. 천장이 빙글 돌고 있는 듯한 어지럼증 속에서 사모님은 그를 품은 채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이마는 사모님의 어깨에 닿아 있었고 그 체온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속삭였지만 사모님은 그 말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할 건 저예요. 사모님은 손끝으로 그의 등을 쓸며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가만히 느꼈다. 사라진 수건, 젖은 침대 시트, 그리고 두 사람의 땀이 섞인 피부 냄새가 방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사모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다. 사모님은 이불을 덮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운전기사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두 사람이 나눈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 선명해졌다. 그가 문고리를 잡기 직전 사모님은 그를 불러세웠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요? 사모님의 물음에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니요. 사모님, 저희는 이제 시작일 겁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 속에 담긴 결심은 사모님보다 더 깊었다. 문이 닫히고 사모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흔적이 남은 자신의 몸을 감싸 안은 채 무너졌던 그 욕망의 밤을 되짚어 보았다. 욕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일탈은 육체뿐 아니라 감정마저 휘감은 채 서로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심장이 아직 뜨겁다는 사실. 그리고 여자로서 자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그와의 관계는 숨겨야 할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안에서 사모님은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욕조 아래서 샤워를 할 때면 민수의 손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입술, 그 눈빛, 그리고 사모님을 무너뜨렸던 그 한마디. 몸이 먼저 말했잖아요. 사모님도 날 원했다고. 욕망은 육체적인 것이었지만 그 밤의 감각은 아직도 사모님의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사모님은 그를 잊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자신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젊은 날이었다. 아니 오히려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더욱 절실했고 간절했고 처절했다. 후회 없었고 찬란했다.